그나저나 그 이 부회장이 재판정에 처음 나오는데 카메라에 안 서면 국민들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방청이 가능하고요. 네. 예, 아, 방청만. 예, 방청은 가능하고. 방청하다가 카메라로 찍으면 감치되죠. 그렇죠. 네. 감치되고. 감치 구류 10일 뭐 이렇게 돼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장이 허가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면. 아, 그래서 특종하려고 또 이거 하는 기자들 있을까? 그게 이제 다 또 걸리죠. 다 걸리죠. 보고 있고 네. 재판장에 되면 그 재판 안에 이제 법원에 또 그 하시는 분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개를 하는 게 맞죠. 카메라나 그 언론에 그 또 아니, 그럼 다 공개하지 말든지. 그럼요. 네. 네, 공개를 하는 게 맞고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 하고 그 원칙과 기준이 뭔지 그 그렇죠.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기자들,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죠. 어떤 원칙, 그렇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특히, 이런 판단을 내렸다. 특히 또 이제 뭐 그게 꼭 그 마치 뭐 오얏나무 잎 아래서는 뭐 가끈을 매지 마라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오해 소지가 되게 많은 특히 법원의 이런 그 판단 하나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자체도 지금 법원에서 지금 벌써 뭐 그 재판부가 2번씩 바뀌고 뭐 그런 좀 이미 좀 이런저런 우여곡절 말들이 많았는데 네. 이 공개하는 것도 또 한 번 또 이런 구설수를 올리는 게 글쎄요 뭐그 물론 법원의 판단이니까 뭐 나름대로 좀 존중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나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뭔가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주목해봐야 되는 점이 당시 조희연 판사가 영장 네. 실질 심사를 할 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그 주거 관련돼서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생활 환경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놀랐어요. 설마 생활 환경을 이유로 구속을 결정을 안 한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활 환경이 뭐냐? 그래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아니 뭐 40평 이상 살면 불구속이고 40평 이하 살면 뭐 구속이냐?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해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장 재청구돼서 그렇죠. 구속이 영장이 됐죠. 재청구돼서 구속이 됐는데 법원 자체가 막 재판부 자체가 너무 재벌의 눈치 보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도 인생 이모자. 판사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업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해야 자신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재판도 네. 재판부가 2번 아까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 이 부회장 첫 번째 이 재판 맨 처음에 넘어간 것이 형사합의 21부. 거기 지금 부장판사가 조희연 부장판사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희연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있을 때 그때 이 부회장을 갖다 구속영장을 한 번 기각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형사합의 21부 왔는데 다시 또 이쪽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배당을 근데 법원도 참 저는 뭐 법원도 여러 가지 아니 물론 순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딱 2년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형사합의 21부가 다시 형사합의 33부로 넘어갑니다. 형사합의 33부에 이영훈 부장판사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뭐 기사를 썼습니다만 그때 이제 안민석 의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이 부장판사가 사실상 뭐 최순실 씨 후견인 논란에 확 또 휩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임모 씨, 그러니까 최 씨의 후견인을 역할했던 그 이만무개 씨, 임모 씨 사위가 이만무개 씨 사위가 이영훈 부장판사라는 거였잖아요. 물론 이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장인어른이 최순실을 만나고 어쩐지 그 전혀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이번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하니까 이영훈 부장판사의 말씀을 뭐 일단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인이 그 최순실 씨와 과거의 어떤 독이나 이런 거 만난 것도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 또 그런 일정 부분 또 그런 논란 의혹의 소지가 있는데 자기가 또 그와 연관돼 있는 그 문제로
구속돼 있는 피의자를 재판한다는 게 분명히 또 네. 당연히 또 논란 소지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또 빠지고 그래서 형사합의 21부에서 형사합의 33부. 그래서 다시 또 법원이 정신이 없구만요. 그렇죠. 네. 법원이 또 다시 이제 형사합의 27부로 이제 이번에 네, 지금 네, 재판이 네. 진행되는 김진동 판사한테 이제 재판을 맡깁니다. 이 판사는 괜찮은 거예요? 이 판사는 또 어떤 판사냐면 난리야. 형사합의 27부는 또 작년 12월 때 유명한 그 법원 있잖아요. 이대로 좋은 가네 진짜. 그렇죠. 예? 다 이게 예, 작년 12월에 그 진경준 전검사 그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진경준. 그 예. 넥슨했던 예. 수백억 그 주식 예. 뇌물을 받았다가 예. 주식 대박 진경준. 그렇죠. 근데 무죄를 선고를 알고 봤더니? 무죄 선고한 판사예요. 여기가. 진경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네, 여기가 형사합의 27부예요. 풀어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네. 그 21부, 33부, 27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도 참 그 매끄럽지 않고 참 네. 말들이 그러니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인지 아니면은 엘리트 집단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달에 걸르면 권력 안에 다 이게 관련이 있는 그렇죠.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찌됐든 김진동 판사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은 많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고 그럼요. 역사에 남을 재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자신이 판사로서의 명운이 걸린 재판이다. 그럼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리사욕 아, 이런 설마 그러진 입장으로 않겠죠. 재판을 네. 했다가는 큰일 난다. 왜냐면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판사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루아침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김진동 판사가 재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네. 1심 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네.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그렇습니다. 그 국내 최대 재벌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구속되는 진짜 우리나라 삼성 50년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 어떤 헌정사에서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엄중하고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과 재판을 맡는 재판부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 판단하게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 앞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각자의 처한 위치가 이게 뭐 개별 개인 사건 뭐 이런 그럼요. 무슨 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김 판사가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어떻게 뭐 증거주의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네. 있는지 없는지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뭐 사사로운 로비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보겠습니다. 김진동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진행을 하는지. 네네. 그 이분이 그 불허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 촬영? 그렇죠. 그러니까. 김진동 판사가 불허한 거예요. 사진 찍지 마라.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법원의 이제 어떤 그 재량이니까요. 그 이제 자기가 판사 재량입니까? 네, 법원의 재량이고 그게 이제 개인 판사의 어떤 판단보다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재판에는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재판장은 공개를 했는데 왜 이번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왜 언론에 사진 촬영, 방송 카메라 촬영을 불허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어떤 언급하지 않지만 이번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법원 판단은 일단은 존중을 하지만 여전히 좀 아까 말씀하신 뭐 일관성, 형평성, 뭐 이런 국민의 기본적인 어떤 뭐 알 권리 이런 것 같이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여전히 거죠. 계급 사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벌 총수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안 하고 근데 우리 보면 과거에 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연예인들 네.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다 그 촬영을 하게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도 보면 엄청난 뇌물이에요. 43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동원했어요. 그렇죠. 전 국민의 저의 노후를 그리고 김종철 부장님의 노후를 저당 잡아가지고 그렇죠. 자신의 권력 승계에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다 확인이 됐는데 그 연예인 사건보다 그냥 가벼운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런 똑같은 동률의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유 그래도 삼성 회장인데 봐줘 이거예요? 그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 재판부가 그런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나저나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보호해야 하는 네. 삼성의 변호인단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네. 최대 계파, 최대 조직 몇 명이죠? 삼성그룹에 소속돼 있는 법무팀에 소속돼 있는 그 삼성전자 네. 포함해서 소속돼 있는 변호사만 보통 한 알려지기로는 보통 한 450명에서 500명 사이, 네, 그 정도 된다고 됩니다. 우리나라 최대 로펌이 김앤장이잖아요. 최대 네. 로펌 변호사가 한 500명에서 550명 사이라고 하는데 거의 국내 최대 로펌에 버금가는 수준의 법무팀을 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삼성이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 여러 가지 많은 그 법인도 있고 또 네. 각국마다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다른 어떤 기업들도 많은 어떤 네.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한 어떤 팀이나 조직을 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런 그 사건 외에 엄밀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룹의 어떤 그런 그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송사에 그룹의 법무팀을 공식적으로 동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이제 그룹 법무팀이 뭐 일정 부분 어떤 조력은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태평양과 여러 가지 몇몇 또 대형 로펌의 또 변호사들 그리고 특히 저번에 구속 그 과정에서 했던 그런 그 법무 그 팀 변호사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대였던 그런 변호사들이 다 동원되고 있죠.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 비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쪽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법적 조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사실상 그 변호인단이 완전히 뭐 패착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변론 전략이 너무 잘못돼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정치적, 감정적, 정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변호 법조인들이 또 그 헌법재판소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어떤 그런 그 변론 과정이 되게 또 상식적으로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삼성 쪽의 이쪽 변호인단은 또 철저하게 좀 다른 또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군요. 네. 중요한 거는 재판 전략인 것 같아요. 삼성 네. 측의 재판 전략은 어떤 쪽일까요? 이를테면은 그 특검과 검찰은 뇌물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은 네네네. 433억 그리고 특수보는 좀 줄였어요. 집행되지 않은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빼고 290몇 억을 네, 293억인가요? 네네. 그것을 뇌물로 봤는데요. 이를테면 삼성은 어떤 전략일까요? 뇌물이 아니다. 그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에 구속할 네. 때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인정한 뇌물 금액도 나오잖아요. 예. 그 1,000억대 뇌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억대. 네, 그러면 거기에 삼성 플러스 알파. 그렇죠. 네. 삼성이 사실상 그 433억의 뇌물 혐의를 이미 그 특검에서 공소장 그 구속영장에 그 청구했을 때 그 나왔던 금액을 보면 사실상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미 공범, 정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네. 최순실 씨와 그 뇌물의 네, 핵심이. 예. 그럼 이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혐의에 물론 이제 향후에 또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앞선 그쪽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한 그 심사 판사 같은 경우는 1,000억대 뇌물을 갖다 사실상 인정을 한거든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어떤 그런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내용이 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삼성 쪽에서는 강하게 또 여전히 그 뇌물 혐의에 대한 이제 그 팽팽한 어떤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네. 과연 뭐 이번에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공식 재판이 시작되지만 이미 앞서 뭐 공판 준비기일 이런 거 있잖아요.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아마 진행을 하며 또 어떤 증거를 채택하며 이런 양측 간에 검찰과 피의자 이쪽 피고 쪽 사이의 어떤 변호인단 사이에 얘기를 하는데 삼성 쪽에서는 철저하게 이번에 뇌물 혐의 부분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리고 또 뇌물 공여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어떤 그런 관계 자체도
삼성은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전히 우리는 피해자 입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강요에 못 이겨서 낸 거다. 그렇죠. 여전히. 그리고 경영권 승계하고는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국민연금 그러니까요. 이제는 말 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네. 특검에서 네. 그 이 사태 와중에도 말을 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탄하고 나중에 또 이 과정에서 예. 작년에 2015년에 예, 그랬잖아요. 예. 그 불거진 다음에 또 그걸 또 그러니까요. 은폐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또 이걸 또 예. 뭐 이른바 뭐 물타기가 아니라 말타기 뭐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특검이 이번에 재판 과정을 뇌물 공여, 뇌물 쪽이 아주 중요하니까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유라 씨의 어떤 승마 부분이 이미 제일 크고. 포인트가 되잖아요. 네, 정유라 씨의 승마, 그 다음에 장시호 씨의 어떤 동계 스포츠재단 지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삼성이 갑자기 뜬금없이 정유라 예. 씨의 승마 말을 예. 지원하며 예. 장시호라는 그 여자가 만든 어떤 동계 스포츠센터에 왜 16억 이상의 돈을 갖다 주며 그런 것들이 이게 풀려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는 걸 그 다음에 이제 그 특검이 계속 치고 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내용이 나오는데 네. 승마 부분을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서 삼성의 경영 승계 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나오고 그 연결고리 과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과정 그리고 국민연금 동원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 보건복지부 네. 그다음에 그런 그 장관 다 이런 것들이 이분 구속되고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연결고리 우리가 저희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그래서 특검은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특검 수사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날 때도 저희 따로 만났을 때도 아마 재밌을 거다 이번 재판이.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하나씩 까고 네. 해당의 그 이재용 부회장 상대로 이제 그걸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해당한 팩트 사실관계를 다 이렇게 내용을 그 공개할 때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되게 지금은 이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네.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삼성이 정말 최순실 씨와 네. 그리고 그 딸인 정유라 씨의 그 말을 사주는 과정 그리고 네. 거기에서 뭐 그 삼성의 사장단 그다음에 그룹의 어떤 그 과거의 비서실 네, 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식으로 관여가 됐는지를 공개를 하면 네. 그러면 정말 그 삼성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좀 난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서로 간의 네, 어떤 네. 그런 사실관계를 다툴 때 어떤 공방이 될지는 정말로 이제 그 법원의 이제 그 심리 과정이 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 임모 씨, 그러니까 최 씨 후견인을 역할했던 그 임아무개 씨, 이 씨가 임모 씨 사위가 임아무개 씨 사위가 이영훈 부장판사라는 거였잖아요. 네. 물론 이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장인어른이 최순실을 만나고 어쩐지 그 전혀 알 수도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네. 실제로 자기도 이번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하니까 이영훈 부장판사의 말씀을 뭐 일단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인이 그 최순실 씨와 과거의 어떤 독이나 이런 거 만난 것도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 또 그런 일정 부분 또 그런 논란 의혹의 소지가 있는데 네. 자기가 또 그와 연관돼 있는 그 문제로 구속돼 있는 피의자를 재판한다는 게 분명히 또 네. 당연히 또 논란 소지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또 빠지고 그래서 형사합의 21부에서 형사합의 33부. 그래서 다시 또 법원이 정신이 없구만요. 그렇죠. 네. 법원이 또 다시 이제 형사합의 27부로 이제 이번에 네, 지금 네, 재판이 네. 진행되는 김진동 판사한테 이제 재판을 맡깁니다. 이 판사는 괜찮은 거예요? 이 판사는 또 어떤 판사냐면 난리야. 형사합의 27부는 또 작년 12월 때 유명한 그 법원 있잖아요. 이대로 좋은 가네 진짜. 그렇죠. 예? 다 이게. 예, 작년 12월에 그 진경준 점검사 그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진경준. 그 예. 넥슨했던 예. 수백억 그 주식 예. 뇌물을 받았다가 예. 주식 거기도- 대박 그렇죠. 진경준. 근데 무죄를 선고를 알고 봤더니? 무죄 선고한 분이잖아요. 이 여기가. 진경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음. 판사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업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해야 자신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의혹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재판도 네. 재판부가 2번 아까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 이 부회장 첫 번째 이 재판 맨 처음에 넘어간 것이 형사합의 21부. 네. 거기 지금 부장판사가 조희연 부장판사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희연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있을 때 네. 그때 이 부회장을 갖다 구속영장을 한 번 기각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형사합의 21부 왔는데 다시 또 이쪽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한번 그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배당을 근데 할 수 법원도 없다. 참 저는 뭐 법원도 여러 가지 아니 물론 순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네. 그게 또딱 2년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형사합의 21부가 다시 형사합의 33부로 넘어갑니다. 형사합의 33부에 이영훈 부장판사 쪽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때 이제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뭐 기사를 썼습니다만 그때 이제 안민석 의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이 부장판사가 사실상 뭐 최순실 씨 후견인 논란에 확 또 휩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자체도 지금 법원에서 지금 벌써 뭐 그 재판부가 2번씩 바뀌고 막 그런 좀 이미 좀 이런저런 우여곡절 말들이 많았는데 네. 이 공개하는 것도 또 한 번 또 이런 구설수를 올리는 게 글쎄요 뭐그 물론 법원의 판단이니까 뭐 나름대로 존중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나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뭔가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주목해봐야 되는 점이 당시 조희연 판사가 영장 네. 실질 심사를 할 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그 주거 관련돼서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생활 환경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놀랐어요. 설마 생활 환경을 이유로 구속을 결정을 안 한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활 환경이 뭐냐? 그래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아니 뭐 40평 이상 살면 불구속이고 40평 이하 살면 뭐 구속이냐?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큰 네, 논란이 네. 됐어요. 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시 네. 해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장 것- 재청구돼서 그렇죠. 구속이 영장이 됐죠. 재청구돼서 구속이 됐는데 법원 자체가 막 재판부 자체가 너무 재벌의 눈치 보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도 인생 이모작. 그나저나 그 이 부회장이 재판정에 처음 나오는데 카메라에 안 서면 국민들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방청이 가능하고요. 네. 방청만. 네, 방청은 가능하고. 방청하다가 카메라로 찍으면 감치되죠. 그렇죠. 네. 감치되고. 감치 구류 10일 뭐 이렇게 돼.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장이 허가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특종하려고 또 이거 하는 기자들 있을까? 그게 이제 다 또 걸리죠. 다 걸리죠. 보고 있고 네. 재판장이 되면 그 재판 안에 이제 법원에 또 그 하시는 분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개를 하는 게 맞죠. 카메라나 그 언론에 또 아니, 그럼 다 공개하지 말든지. 그럼요. 네. 네, 공개를 하는 게 맞고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 하고 그 원칙과 기준이 뭔지 그 그렇죠.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기자들,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죠. 어떤 그래서 원칙, 그렇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특히, 이런 판단을 내렸다. 특히 또 뭐 그게 꼭 그 마치 뭐 오얏나무 잎 아래서는 뭐 가끈을 매지 마라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오해 소지가 되게 많은 특히 법원의 이런 그 판단 하나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의 판사다. 네 여기가 형사합의 27부예요. 풀어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네. 그 21부, 33부, 27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도 참 그 매끄럽지 않고 참 네. 말들이 그러니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인지 아니면은 엘리트 집단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달에 걸르면 권력 안에 다 이게 관련이 있는 그렇죠.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찌됐든 김진동 판사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은 많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고 그럼요. 역사에 남을 재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자신이 판사로서의 명운이 걸린 재판이다. 그럼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리사욕 설마 이런 그러진 입장으로 않겠죠. 재판을 네. 했다가는 큰일 난다. 왜냐면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판사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루아침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김진동 판사가
재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1심 2심 합니다만 여하튼 네.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현직 대통령이